구리 사용량은 더 많이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번에는 금이랑 상당히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구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실 구리가 상당히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좀 가격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공급이나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네, 굉장히 많이 좀 빠질 땐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3,000불? 네, 3,000불까지 빠진 적은 없고 아, 3,000불까지는 아니었네요. 4,500불 네. 정도까지 빠졌었죠. 아. 톤당. 예. 그 전에는 보면은 한 몇 년 동안은 한 6,000불 인근에서 계속 움직였었어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네.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 4,500불까지 빠졌었다가 그다음부터는 뭐 계속 달렸죠. 날아가는 계속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10,000불까지는 그냥 쭉 올라갔었죠. 거의. 완전 망카파네요. 그렇죠. 10,000불 뭐 네. 이상까지 올라갔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좀 빠졌다가 네. 또 다시 이제 뭐 한 10,000불 다시 또 한번 회복했다가 고점을, 네. 또 다시 이제 또 요즘 좀 주춤, 주춤하고 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수요와 공급 뭐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어. 아까 이제 뭐 경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영향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 공급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뭐 자료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60%가 뭐 선에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업용 수요나 아니면 뭐 발전용 수요 그리고 인프라 수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구리인데요. 경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주요로 사용하는 국가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격이 쭉 올라온 거는 이제 중국 경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쓰기도 많이 쓰고요. 네. 생산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네. 많이 쓰고 많이 생산도 하는 네. 그런 국가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 전기동이라고 그러는데 전기동을 제일 많이 생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뭐 작년 1분기 때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마이너스 한 6.8% 정도 빠졌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예. 네. 그래도 좀 지표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1분기 때 막 코로나 터졌을 때가 좀 마이너스였고 그 뒤로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보니까 좀 주춤하네요. 네, 조금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딴 데는 작년에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거기 비해서는 이제 네. 올해 코로나 중국에서 네. 발생했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우한 폐렴이라고 네,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그랬었었는데 네. 중국이 또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어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구리 사용량이 굉장히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데 견인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 투 이어로 이제 뭐 조금 주춤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작년에 네. 높아진 수준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뭐 그래도 네. 뭐 아주 나쁘진 않다. 네, 좀 주춤하긴 하죠. 저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같은 한 1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6.8% 빠진 게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밑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18%까지 올라간 걸로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조금 이제 좀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이 네. 구리 가격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발전이 이제 구리 가격을 이제 그렇죠.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다. 약간 전 이런. 세계 공장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항상 뭐 전 세계 걸어 다니는 공장은 아니죠. 최대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의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또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 작년에 한 해 동안에는 계속 음.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반등도 있긴 하지만 이제 추세 자체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약세로 갔었기 때문에 네. 작년은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오는데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쳤었고요. 네.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씩 이제 상승세로 이제 올라가면서 네. 구리 가격도 이제 좀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계속 이제 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너무 상승하면 또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조정 좀 받았다가 그대로 네. 이제 또 다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좀 당분간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뭐 많은 국가들이 이제 생산하고 있지만 네. 주요 국가가 네. 칠레하고 페루거든요. 그러니까 두 국가에서 보통 한 45%. 그러니까 아까 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많다고 그랬는데 그건 전기동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광석, 완전 동광석, 원석. 네. 광석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네. 칠레하고 페루가 거의 뭐 한 50% 가까이, 그러니까 45% 정도 되는데 거의 한 50% 정도 이제 거기서 채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구리의 원석이 되는 국가들이 보통 이제 남미에 많이 몰려 있네요. 네, 맞아요. 와, 그러면 남미의 뭐 그런 근로자 문제라던가 아니면 수송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변동이 있겠어요. 작년에 그래서 좀 안 좋았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하는 국가가 네. 제한적일 때는 그쪽에서 영향을 받으면 바로 바로 중국 쪽에 타격이, 이제 네. 뭐 골고루 생산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 문제가 생겨도 뭐 저희가 또 커버하니까, 많이 하니까. 근데 네. 이제 그게 적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공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인 이슈였었기 때문에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제대로 생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죠. 그랬을 것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재택근무 뭐 이런 것도 네. 작년에 근데 많이 뭐 활성화됐었는데요. 뭐 네. 재택에서 창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 원격으로 뭔가 할 수도 네, 할 수는 없고, 없잖아요. 네, 뭐. 직접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네.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또 노사분규가 또 많았었어요. 노사분규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네. 생산량이 좀 감소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노사분규라면 왜 이런 노사분규가 일어났던 걸까요? 뭐 아무래도 처우 부분들이죠. 이제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타결이 돼가지고 네네. 내년도는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예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작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사분규들이 이제 차츰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네. 뭐 요즘에 이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뭐 네, 그런 거 맞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코로나로 이제 변환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사분규도 최근 들어서 이제 해결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가격도 지금 네. 좀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아직까지는. 한 몇 년간 한 6,000불 수준에서 계속 움직였었는데 지금 뭐 9,000불 네. 맞불이면은 엄청 높은 수준인 거죠. 생산만 하지 않나요? 네, 더 많이 만들어내서. 업자들 같은 경우는 야, 네. 이렇게 가격 좋을 때 좀 네. 많이 생산을 하면은 네.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2022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생산량이 좀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네요. 일단은 뭐 노사분규도 해결되면서 뭔가 일자리도 뭔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현재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뭐 여기 코데코 자료 같은 경우 본다 하면은 만약에 신규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을 안 하면은 네. 10년 뒤면은 지금 현재 생산량의 75%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25%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생산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규 프로젝트를 갖다가 해야 개발을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다 파고 나면 이제 없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거 갖다가 제대로 안 하면은 네. 뭐 단기간에는 이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네, 늘리기는 쉽지 않아 않다는 보이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비즈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코델코 같은 경우에는 최대 구리광산 기업이고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뭐 10년 뒤에는 75%의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니까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계속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또 환경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아, 있어서 네. 신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아, 이게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환경에도 뭔가 영향이 많이 가나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 이제 뭐 개발을 해야 네.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네. 이런 이슈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하기가 네. 이제 점차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네. 보면은 이제 품위가 점점 낮아지고 품위요? 있다는, 예. 품위가 그거 아닌가요?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 할 때 그 품위인가요?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네. 품위라 그러면 이제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량. 함량. 그러니까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구리 함량. 아, 약간 네. 금으로 따지면 뭐 14K, 뭐 24K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보면은 그 한 20년 전만 해도 네. 그 동광석을 갖다가 채굴하면은 그 중에 한 1% 정도가 구리 성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한 0.7%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에서 0.7%로 줄어든 게 뭐 대수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동을 갖다 생산한다 그러면 네. 그만큼 더 많이 아. 채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똑같은 양을 한다 그러면은 네. 20년보다 한 40%를 갖다가 더 동광석을 갖다가 네. 채굴을 해야지 같은 양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말은 네. 비용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의 그 전에 이제 100g의 구리를 이제 생산한다고 했을 때 1kg의 광석을 캔다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100g의 광석을 캐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2kg의 광석을 뭐 더 네, 더 많은,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아, 저기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올라온 거에 이제 건식하고 습식 그 생산 방식이 있는데 저 오. 고동색 부분이 이제 습식 재련 방식이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이 안 되다가 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아, 보면은. 습식 재련 방식이 네. 지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는 늘어났죠. 거네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전체 한 20% 정도가 이제 지금은 이제 습식 재련 방식인데 네. 습식 재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지표면에 있는 그 산화강을 네. 갖다 이제 쓰거든요. 이제 밑에 이제 황화강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황성분을 갖고 있는 이제 아. 그 광석이고 네, 그 네. 지표면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기에 접촉되고 뭐 바람에 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황성분이 빠지고 이제 산화되어 있는 광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걷어내 갖고 한쪽에 이제 쌓아놨다가 네. 그리고 이제 뭐 황화강을 채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건식 방식으로 이제 재련을 하고 그거 쌓아놓은 그 산화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놨다가 습식 재련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표면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생산이 좀 됐는데 네. 그 산화강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남아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저기가 그렇게 많이 아, 생산이 예, 좀 되지. 줄어들 것 아, 같아요. 예.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습식 재련 방식으로 이제 생산되는 게 준다 그러면은 네. 이제 건식으로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습식. 제한이 네. 되죠.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아. 수요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그렇게 공급이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줄어들면, 그렇게 네. 늘릴 수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긴 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건식이랑 습식 재련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 궁금해서 찾아보기로는 이제 습식 재련 방식이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재련을 하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단가가 싸고 건식이 조금 더 그럼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생산. 근데 원재료가 네.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 결론적으로는 원재료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량을 좀 탄력적으로 늘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군요. 네. 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공급은 적은데 좀 수요하는 데는 되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리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 좀 수요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동차. 네, 전기차,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보면 구리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그냥 일반 자동차에도 한 23kg 정도 한 대당 그렇게 와.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2배 정도. 그럼 40km 정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80km. 네. 그 정도가 이제 네. 사용이 되는 거죠. 성인 한 명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한 23km 쓰던 건데 이제 대수가 변함이 없다 치더라도 보면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은 네. 한 4배 정도가 더 쓰인다는 얘기니까 그쵸.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체 이제 자동차 네. 쪽에 이제 쓰이는 구리 양이 네. 370만 톤 정도 됐거든요. 370만 톤이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이제 뭐 구리 생산량이 2천만 톤 정도 네.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운송 쪽에서는 보통 한 15% 잡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운송 쪽에 이제 구리 사용량이 이제 전체 구리 사용량의 한 15% 잡는데 네네. 그 370만 톤 중에서 이제 전기차에서 쓰는 게 한 70만 톤 정도가 이제 구리가 사용이 됐었는데 네. 이게 10년 뒤면은 이제 70만 톤에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구리가 한 230만 톤 정도로 배로 늘어나는 거네요. 3배 정도, 세 배? 네, 3배 넘게 늘어나는 거죠. 예. 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네. 전체적인 차량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도 580만 톤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와, 엄청난 비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도 될 무방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딴 데서 뭐 안 쓰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전기차 비중도 늘어나는데 비해서 다른 데 수요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리 사용량이 안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이제 거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에너지가 사실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화석 연료에서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전기나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이제 네,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전기 쪽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전기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네. 구리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잘 흐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네. 구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 쪽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요즘에 이제 태양광 네, 풍력 맞아요.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전환이 지금 되고 있고 네.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제로나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리 사용량은 네.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요즘에 사실 떠오르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말고도 이제 뭐 월가에서도 뭐 주목받는 스타트 기업 리비아도 있고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된 뭐 루시드라는 뭐 전기차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전기차 생산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 구리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앞으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에는 이제 네. 뭐 내연기관 차 안 만든다는 이제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점점 더 전환이 되면은 구리 사용량은 더 많이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금 뭐 공급은 부족한데 이렇게 뭐 친환경적인 뭐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리가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당장 뭐 올해 뭐 공급 부족이 일어나 뭐 이렇지는 그러니까, 않겠죠. 예,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트렌드 네. 자체가 지금 공급은 좀 쉽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네. 수요는 이제 늘어나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당장 올해 내년 이슈는 아니더라도 한 10년 정도 뒤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로 늘어나는 분야가 뭐 전기차 분야라든지 네. 아니면 전력망 분야라든지 이쪽에서 네.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정책 방향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런 쪽을 계속 간다고 한다면은
수요는 확실하게 늘어나는데 네. 공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품위도 때문에 낮아지고 있고요. 낮아지고 있고 네. 이제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공급 부족이 네. 이제 좀 발생하고 또 심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짚어주신 요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은 크게 보면 뭐 수급적인 요인인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가격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보면은 뭐 수요 공급 면에서 이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레나 지금 네. 페루 같은 그런 주요 공급국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어떤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환율도 굉장히 많이 위안화 환율도요? 네네. 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도 네네네. 구리 영향이 그러니까 있군요. 왜냐면 네. 이제 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네. 위안화 환율이 강세가 되면은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강세가 되면 더 많은 양의 구리를 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강세가 되면은 보통 구리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린 이제 전기차 네. 관련해서 친환경 쪽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게 정책대로 보통 발표한 그런 정책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생산하는데 양이 이제 그 변동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유동성이나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미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일단 경제적인 상황, 환율, 그리고 뭐 공급, 뭐 수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구리 가격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경제 상황으로만 일단 살펴본다고 하면 위안화 환율이 강세가 되면 그 구리를 살 수 있는 뭐 그 자금적인 여력들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와, 물가 상승 경제 상황 속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두 금속, 구리와 이제 금에 대해서 조세열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살펴봤던 투자 포인트들 꼭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